안녕하세요. 오늘은 올겨울에 여기는 전주라서 눈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눈을 올겨울에는 정말 보지 못하고 온난화 현상으로 지나가나 했는데, 오늘 그렇게 눈발이, 좀 '눈이 오는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참 눈발을 보게 돼서 참 기뻤어요. 근데 오늘 그 눈발이 바로 제가 16살 때, 네, 15살에서 16살에는 어떤 할머니 절에서, 제가 이제 엄마가 다니던 할머니 절에서 살았었고, 이제 16살에 비로소 이제 그 할머니와 할머니의 그 조카 되시는 그 큰 스님이 법주사 입승 스님이었던 인호 스님이셨는데, 그 스님이 오셔서 이제 저를 어, 그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그냥 썩지 말고, 돈을 벌으려면 대전을 나가서 공장을 다니든지, 아니면은 스님이 되고 싶으면은 그 수덕사 견성암 그 큰 절로 가서, 큰 고기는 큰 데 가서 놀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선방이, 그 비군이 제일 선방이니 거기 가서 네가 그 중노릇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두 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도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그 절로 가겠습니다. 견성함 수덕사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이제 16살 때 가을에 10월 보름, 음력 10월 보름 결제를 앞두고 한 3일 전에 그 할머니와 제가 이제 그 천안까지 이제 저기를 타고, 기차 타고 가서 천안에서 또 삽교까지 또 기차를 타고 가서, 삽교에서 이제 수덕사를 들어가는, 덕산을 거쳐 들어가는데, 그 할머니가 첫 출가라고, 그 옛날인데도 그 삽교에서 저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함께 이렇게 택시를 타고 싹 들어가는데, 덕산도 지나서 이제 수덕사를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의 거기가 어디였는지 모르는데, 약간 오르막길, 이렇게 산댕이를 넘어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오늘과 같은 똑같은 그런 그 진눈깨비 같은, 오면서 막 조금 그 살짝 땅에 덮이는 그런 눈이, 전혀 이쪽에서는 이제 10월 보름 전이니까 충청도에 있다 갔기 때문에, 계룡산 근처에서 있다 갔기 때문에 그때까지 눈이 안 왔어요. 근데 그날 그게 이제 처음으로 보는 첫눈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싹 이렇게 그 택시가 올라가는데, 그런 눈이 이게 살짝 와서 길이 하얗게 이렇게 뭐 무슨 뭘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다가, 이제 눈이 또 이렇게 살짝 그렇게 오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왔어요. 펄펄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뿌려주는.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을 딱 그 눈을 해석하기를, 눈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나를 나의 출가를 축하해 주나고, 눈도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구나, 눈도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첫 출가에 그 어떤 마음을, 그 첫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항상 어, 나요. 근데 그 전에는 저는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뭐 눈은 너무 많이 보고, 옛날에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떤 감상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 맨날 그냥 너무 초등학교 시절을 막 심리 걸어 다니니까, 겨울이면 그냥 완전히 눈길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눈은 좀 추운 것으로만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눈인데, 처음으로 제가 그때 그 눈이 정말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눈이구나 하면서, 그 눈에 대한 감상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래서 저는 항상 그 10월 음력 10 월쯤 되면 굉장히 그 첫눈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깊고, 그 첫눈이 오면 항상 그 처음에 제가 16살 때 그 할머니와 함께 그 택시를 타고 올라가면서 수덕사를 올라가면서 보았던 그 첫눈을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하게 되고 감상하게 되고, 또 그 정서가 이렇게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눈 속에서 제가 문득 느낀 게, 정말 제 하늘 한이 있었다면은 아마 내가 그 이전에 어려서부터 그 '엄마에 대한 어떤 한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눈발과 함께 이렇게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 인제 저는 이렇게 화암사라고, 이렇게 운주 전주 대둔산 근처에 화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바위 위에서 꽃이 피었다라고 해서 화암사거든요. 인제 꽃 화자예요, 거기는. 그 절 밑에서 인제 제가 태어났는데, 거기서 인제 제가 태어나서 인제 만 7 년을 이렇게 살았고, 초등학교 시절은 인제 대둔산 밑으로 인제 이사 와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었는데, 아버님이 인제 거기서 인제 그 문전옥답을 그 절 밑에서 태어난,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그 화엄사절을 많이 올라가서 너럭바위에서 이렇게 놀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인제 보증을 서 주는 바람에 그 문전옥답을 다 인제 없애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처음으로 이렇게 구름말을 타고 인제 짐을 싣고 그 대둔산 근처로 이사를 가서 학교를 거기서 인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인제 엄마와 아버지와 나와 할머니와 사는데, 엄마는 인제 항상 그 오일장을, 그 주변에 오일장이 한 서너 개가 있어요. 운주장, 고산장, 양촌장, 연산장. 거기를 인제 엄마가 오일장을 항상 보러 나가시니까, 장 4 개를 보러 나가려면 항상 일주일에 한 4 번은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나가 사시다시피 하시고 못 돌아오고, 쟤를 막 2 번씩, 나중에는 이사를 한 2-3번, 초등학교를 막 2-3번 옮길 정도로, 3번 옮길 정도로 이사 다녔으니까, 그렇게 인제 산을 2 개를 넘어서까지 인제 뭐 이렇게 산속 깊은 데서 살다 보니까, 엄마가 인제 그 2개 산을 넘어서 다시 왔다 가기에는 힘드니까 그 5 일장을 이렇게 다 돌아다니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인제 초등학교 1 학년서부터 거의 인제 초등학교 인제 6 년을, 그러니까 엄마가 인제 생활 전선에 나서고 아버지와 나와 할머니와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은 잘 안 나고, 어 5 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5 학년 때부터가 좀 생각이 좀 나죠, 사람들이 다 모두. 그래서 그 5 학년쯤인지 4 학년쯤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4 학년 때부터 사는 동네가 이제 경천 저수지 앞에서 인제 살았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4 학년 때인지 5 학년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6 학년 때는 아닌 것 같고 4-5-6 학년 때인데, 엄마가 인제 맨날 그렇게 왔다 가는, 그냥 길어야 3 일이지 2박 3 일이지 1박 2 일만이라도 얼른 이제 우리 필요한 쌀을 팔아다 놔 주시고, 또 와서 인제 아버지의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좀 잡숫게 해 드리고는, 또 그렇게 엄마는 머리에 뭐를 이고 인제 제를 넘어서 또 장을 향해서, 오일장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저는 그때, 사실은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항상 제가 마음을 비우는, 스스로 마음을 비우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게 정말 지금에 생각하면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마음에 부처자리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생각하니까. 그때는 학교에서 한 10 리씩 걸어 다니니까 이렇게 걸어오면서 항상 저는 엄마가 항상 그립고 맨날 떠나가는 엄마였기 때문에 '오늘은 엄마가 좀 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면 항상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거기서 또 '오늘 또 엄마는 안 오셨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저를 많이 참고 누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인제 그 마음의 상처가 인제 싫으니까 저는 인제 어떻게 연부를 하다시피 했냐면 오면서 거의 1 시간 이상을 심리를 걸어오면서 어린애들이 인제 걸어오면서 항상 마음으로 주문을 외워요. "오늘은 엄마가 안 오셨어. 엄마가 안 오셨어. 오늘은 엄마가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안 오셨다."라는 쪽으로 자꾸 왜냐면 돌아갔을 때 오시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섭섭한 그 마음을 제가 느끼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실망을 갖지 않으려고 "엄마는 오늘 안 오셔. 안 오시는 날이야. 엄마는." 인제 그렇게 연부를 하면서 그게 나한테는 그때 어렸을 때 연불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다가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인가 인제 뚜렷이 엄마하고의 저와의 그 사연이 생각나는 게 엄마가 인제 또 그때는 또 오셨다가 불현듯 오셨다가 먹을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줘서 아버지랑 나랑 인제 5 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제 5 학년 때부터는 할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할머니를 제가 이게 케어도 하고 할머니하고 대화도 하고 할머니하고 놀고 하니까 좀 덜했을 텐데 5 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아마 제가 더 엄마를 그리워했을지도 몰라요. 엄마의 빈자리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또 인제 그 머리에 뭐를 이고 우리한테 먹을 걸 다 해 주고는 머리에 뭐를 이고는 또 인제 가신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그런데 그때 제가 엄마 가지 말라고 굉장히 집착된 마음으로 엄마를 따라가면서 산을 넘어 2 개를 넘어서 나가셔야 되는데 엄마를 계속 그 날매 인제 산을 올라서려고 하는 거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면서 계속 "엄마 가지 마. 엄마 나하고 있어 줘. 엄마 가지 마." 이러면서 따라갔는데 따라가니까 엄마가 오지 말라고 손짓을 하다 가도 너무나 내가 집착되게 고집을 부리면서 당신을 따라오니까 멀리서 인제 머리에 인 채로 이렇게 한 손으로 돌을 주워서 돌멩이를 주워서 인제 저를 이렇게 쫓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런 장면이 항상 저한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저한테는 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은 것이 인제 에 저는 그때 그게 한인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알아채는 거죠,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그래 가지고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인제 엄마가 예 인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인제 그렇게 살다가 사는데 엄마의 인제 수고로움을 저는 인제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철이 들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철이 들었을 때가 14 살에서 15 살에 인제 절에 가서 떨어졌으니까 고때 14 살에서 15살 봄까지가 가장 철이 드는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 살에 인제 초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인제 아버지 엄마가 막내딸이니까 나한테 신경 써줄 수도 없고 또 지금에 와서 제가 이해했는데 '왜 엄마 아버지가 날 중학교를 보낼 수 없었을까?' 그게 100% 이해는 못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를 다시 가 봤더니 요 근래에 가 봤어도 그걸 못 느꼈는데 요즘에 와서 그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엄마는 장사하러 다니고 아버지는 그때가 보니까 50대 거의 말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연세도 드셨고 학교는 또 쟤를 하나 넘어서 가야 되는 인제 화산중학교라고 이렇게 좀 멀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여럿이 초등학교는 다니지만 그때 뭐 한 반에서 중학교 가는 아이 손 들어 봐라 하면 3명 들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그 학교를 넣으려고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인제 거기서 걸어 다녀야 되고 하고 위험하니까. 저는 집에 있을 때 공부를 하다 마는 상태니까
이게 뭐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인제 뭐 엄마 아버지 그 형편을 아니까 그냥 전혀 불만도 없이 그냥 '아 나는 학교 못 가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건 괜찮은데 엄마가 인제 그 쌀을 팔아서 인제 이렇게 한말들이를 이고 오시는 거죠. 그때 인제 뭐 저기니까 무거우시니까 장사해서. 그래서 쌀 한 말들이 어떤 통에다 부어 주고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인제 아버지는 인제 선비같이 좀 자기가 망한 뒤로는 인제 어 저는 지금 아버지를 그렇게 칭찬을 해요. 굉장히 그렇게 했어도 어떤 허덕이지 않고 더 구하는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아주 도인처럼 사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를 6 년 동안 길러 주었기 때문에 그 정이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어요. 남들은 '아버지가 왜 안 나서고 엄마가 장사하고 다녔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전혀 자연스러움이었어요. 그냥 아버지는 나를 옆에서 길러 주시고, 아버지는 그때 저는 아버지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망하면 동생 집도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었어요, 성품이.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는 인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인제 다니시면서 인제 활발하게 인제 경제 활동을 해서 우리 둘을 인제 먹여 살리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인제 아버지가 인제 그랬는데 그 쌀을 엄마가 부어 주고 간 그 통이 작기 때문에 엄마가 올 때까지 아버지하고 저하고 먹을 쌀을 퍼다가 이렇게 한 공기씩 퍼다가 밥을 하면 이게 쌀이 표가 많이 나요. 엄마가 또 뭐 뭔 일이 있고 있어서 오래 한 열흘 정도 안 올 정도 되면 이게 표가 나거든요. 많이 푹푹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문득 엄마가, 내가 15 살이 인제 되니까, 제가 15살 봄에 예. '내가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쌀을 퍼다는 곳을 내가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퍼서 밥을 해 먹고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미안함이 확 생겼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제 저는 좀 작은 고민이 생긴 거죠. 내 친구들은 다 공장에도 가고 막 그 당시에는 이제 시골이니까 막 식무도 가고 막 이랬었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애들도 막 식무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 삶이 아닌 것 같고, 난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 단지 엄마가 벌어다 주는 그 고개 머리로 이고 와서 팔아다 주는 이 쌀을 내가 퍼다 밥을 해 먹는다는 사실이, 그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나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차에 인제 고때가 제일 내가 쪼끔 약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랬는데 바로 인제 4월 8일 15살 되던 애 4월 8 일이 인제 돌아오니까 엄마가 내가 그 대전에 있는 할머니 절에 가는데 너도 같이 갈까?" 이러고 물길래 "그럼 엄마 저도 가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요. 봉소사라고 인제 그전엔 대덕면이었는데 지금은 대덕구인가, 하여튼 그 봉소사라는 데 할머니가 인제 가지고 있는 절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한 15 살하고 16살 만 2 년을 인제 할머니 따라서, 그때는 호롱불 켜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인제 나무도 산에 가서 할머니하고 같이 해다가 떼고, 농사도 한 3,000 평을 짓고 있는데 논밭 전부 다 합해서 이제 그 농사도 인제 같이 인제 마을 사람들 노버져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새벽 3 시면 인제 그때 일어나서 할머니하고 같이 예불도 하고, 산에 가서 솔나무 낫으로 다 이렇게 쳐 놨다가 인제 좀 마르면 갖다 떼기도 하고, 그 2년 생활을 하면 실질적인 행자 생활을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서 그리고 살고 있는데 인제 그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인제 수덕사를 가게 됐고, 그 수덕사를 가는 과정에서 수덕사 입구에서 그 첫눈을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그 첫눈이 항상 저에게는 음 좋은 한이죠. 그건 좋은 한. 좋은 한으로 저한테 이렇게
항상 그 한이라고 해 가지고 뭐 우리는 참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항상 자기한테 뭔가가 딱 의미 부여돼서 가슴에 탁 남아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일생을 그것이 끌고 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인제 그게 왜 업으로 연관이 되냐면, 첫눈이 오면 기분이 업이 돼 가지고 인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뭐 안 하던 친절을 하게 막 남한테 베푼다더니, 이제 근데 남들은 속을 모르죠. '왜 저 사람은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인심을 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눈만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냥 내 걸 다 누구에게 주고 싶고, 왠지 그런 어떤 축복받는 느낌, 축복된 느낌? 근데 그 이면에는 축복만 느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해석한 거죠. 지유 큰 스님 법문을 요즘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깨달은 마음이고, 그걸 가지고 인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꾸 자꾸 어 망상을 막 이렇게 일으키면서 괴로워하고 하는 것은 그건 깨닫지 못한 마음이고 미안 마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눈을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쓸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눈을 굉장히 좋게 해석해서 저한테 항상 첫눈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참 좋게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이 올 때는 저는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업을 쌓았던, 항상 좋은 업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음 생각을 오늘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어떤 어려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좋았던 기분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는, 뭔가 남아 있고 가슴에 간직한 그런 좋은 음 느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런 좋은 느낌들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 주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